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이 이루옵소서. 오늘도 소승이 기유일조 인성인묘 부부운 재물운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기유일조 인성인묘 부부운 재물운 복이라고 써놨네요. 우리가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에 첫째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 월, 일, 시를 우리는 사주의 기둥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주 기둥 내에서 요 오늘의 주인공 기유 1조 천간인요 기토가 사주풀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나로부터 상생과 상극과 육진성을 구하기 때문에 요 기토인 내가 사주풀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나다, 이렇게 알아주면 틀림이 없겠지요. 자,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에 지장간은 다 설명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역학 선생님도 없었고 풀이해 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간의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풀이를 할 때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주를 푼다는 것입니다. 즉, 요 지장간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요 천간 기토를 사람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면은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 말은 우리가 무게합, 정림합 하듯이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서 즉 궁극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요 기토 몸도 따라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 천간의 지장간법이 나오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요 기토를 보고 제가 아까 이렇게 인성인묘라고 했습니다. 자, 인성인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은 오화가 되죠. 그러면 정기병, 그러니까 인성, 인수, 편인과 인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묘로 들어갔다, 인성이 묘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를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술 중명에는 사고장지, 요 인묘진 동방목국의 나라 요 진토는 수의 고지, 수의 묘지. 자, 사오미 남방 화국 요 미토는 즉 목의 묘지, 신유술 가을 금국의 요는 수토는 화의 묘지, 해자축 겨울의 요 축토는 금의 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천간의 토들도, 이 토들도 인묘진 위에 있는 요 개수가 묘지로 들어갔듯이 이 토들도 역시 봄의 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봄의 토니까 즉 습토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습토가 되기 때문에 농부가 여기에 이 토에다 씨앗을 뿌리면 발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봄의 토들은 즉 습을 가지고 있는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수의 묘지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화국이죠. 자, 그럼 남방화국에서는 목의 묘지, 자, 나무의 묘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에 나서 이 미토가 완전하게 화기가 많아서 조토가 되어서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오미 위에 있는 이 토들도 이 토 못지않게 완전한 조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들도 나무가 살 수 없는 토, 그러니까 묘지를 가지고 있는 토가 틀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들은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묘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틀림이 없고요. 자, 신요술 가을이죠. 가을에 요 술토는 화의 묘지라고 그러죠. 자, 그럼 왜 화의 묘지가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농부가 봄에 벼를 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어때요? 추수를 해야죠. 그런데 이 벼가 잘 익으려면은 땅이 바짝 말라야만은
나란히 낯이 잘 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싹 빼고 바짝 말려버립니다. 자, 그래야 즉 곡식이 잘 익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 땅은 그러니까 화의 묘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마르는 계절에 토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생물이 어떻게 보면은 농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 토에서는 곡식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야만이 추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이제 곡식의 창고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화의 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자초, 금의 묘지. 요 축은 겨울이면 이제 금의 묘지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요 축토가 기신기가 있듯이 이 천간에 이 토들도 기신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흙이 고이고서 완전한 겨울 습토, 즉 습토에 해당되고, 요거는 가을 토는 완전한 조토에 해당된다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토의 가을에 진수에 있는 요 술토는 화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채는 그대로 놔두고 요 지장간만 이렇게 갖다 놓고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이 묘지로 들어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성이 묘지로 들어가 버리면 어떠한 작용력이 있느냐. 자, 만약에 이렇게 인성이 묘지로 들어가 있는데 어려서 초년에 즉 대운이나 이렇게 사주 원국에 인성하면 뭐예요? 천간으로는 정화, 병화가 되겠죠. 지지는 오화, 사화가 완전히 그 충을 받아서, 대운이나 세운 이 원국에서 충을 받아서 인성이 완전히 깨진 형국이 되면 어떠한 형국이냐면은, 사람이 어려서 완전히 인성이 촉파되면 머리 두뇌가 이상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비정상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다우 증후군이나 이러한 것에 즉 사람들을 보면은 인성이 완전하게 충파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성의 묘지를 가지고 있고 어려서 대운이나 세운 사주 원국에서 인성이 완전히 충파되면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하면은 남자, 즉 나를 낳아준 어머니죠. 자, 어머니도 되고 어머니 형제도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를 내가 묘를 가지고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잘못하면 요거를 충하게 되면은 나의 어머니나 어머니 형제한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장인 어른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도 즉 그런 일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서 운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로 한번 또 돌아가면, 여자는 역시도 여자도 어머니 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요거를 바로 충할 때, 좌우 충할 때 어머니 형제한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요하여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딸이 시집을 가면 요 사위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할 때 나의 딸의 사위의 건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남녀 모두 다 인성이 이렇게 묘지로 들어가고 충파가 되버리면은 사람이 인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생금 하면은 토생금은 요 식신이죠. 식신은 남자나 여자나 의식주를 나타냅니다. 의식주. 자, 그런데 이 의식주를 주관하는 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가 있어갖고 묘유충 하면 우리는 이 묘유충을 뭐라고 합니까? 장생충이라 그러죠. 장생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국이냐? 초년에 묘유충을 당하게 되면 초년에 내가 먹고 사는데 상당히 부모 밑에 살할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만약에 작년에 좀 커서 이렇게 또 묘유충이 당하면 어떤 형국이냐면은 내가 즉 능력이 부족해서 즉 관이 깨진 형국이, 남자 같으면 전부 남자나 여자나 관이죠.
관성이 깨져서 직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요 식상이 충파되면 내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년으로 돌아서 요 식신이 탁 충파돼 가지고 식신을 묘유충으로 깨버리면은 요것이 깨진 말년은 삶이 상당히 비난하는 삶이 된다. 즉 한마디로 때거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삶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묘유충하면 장생충인데요. 왜 장생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시간은 짧고 설명한 걸 많고 저 마음은 좀 급한데요. 자, 모든 역학서나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요 기토를, 천간의 기토를 논이나 밭, 정원 등 아주 작은 마른 땅에 비유를 하고 요 유금을 또 바늘, 송곳, 작은 셋조가, 돌멩이 아니면 또 보석, 그래서 자금을 나타냈답니다. 나타냈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주에서 그대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좌오묘유는 장생충이라는 합니다. 그죠? 장생이라는 말은 힘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이것을 아주 자급으로 나타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 맞지 않는다. 자, 제가 풀이하는 보면은 요 유금은 지지에 신금과 경금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요 신금보다 여기는 경금모가 있지만 요거는 비견급제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신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바로 신유술 가을 금의 나라의 장생지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작다고 표현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론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묘목 봄에 요 가운데 장생지죠. 그래서 을목과 간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생, 을신충, 갑경충 하면 장생이 충을 하기 때문에 식신 관성이 완전히 깨진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신이 충파가 되면은, 즉, 어려서 충파가 되면 어려서 삶이 부모 밑에 살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작년에서 식신이 충파가 되면은 나의 능력이 직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주 비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년이 그렇다면은 말년에 내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식신이 충파되면 먹거리 때거리가 없어서 한마디로 걱정하는 그런 삶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신은, 즉, 제가 이렇게 이제 의식주를 주관하는 신인데, 요것이 딱 충파되면 바로, 이렇게 묘유충이 되버리면, 재물로는 상당히 부족한 삶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녀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식신하면은, 이제 토생금은 요 식신은 여자한테는 이게 자궁이 됩니다. 자, 자궁이며, 자식도 되죠. 그런데 자식과 관성이 남편성이 자궁과 자식과 남편성이 충을 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복이 상당히 부족하다. 나의 사주 원국 내에서 묘가 있어서 요거를 충하게 되면은 나는 자식복이 없는 여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또 관과 자식이 깨졌기 때문에요. 남편성 또한 상당히 부족하다. 남편복 또한 부족하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나면은 10중 8구 장생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별의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주가 된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식신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궁입니다. 그런데 관성과 관성이 이렇게 세 개씩이나 해서 완전히 충파가 되면은 여자는 한마디로 자궁 폐쇄증으로 인해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형국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남자로 또 봅시다. 남자로 봐도 식신하면 요거 남자로 봐서는 이것도 남자의 성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관성, 자식이 관성인데 관성과 딱 충을 했어. 하나가 이러면 자식복이 없다 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충을 받으면은 완전히 또 자식복과 자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정자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하게 충을 받게 되면은 자식성에서 문제가 있고 여자는 자궁폐쇄증으로서 남자를 상당히 꺼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식신이 완전히 충파가 되어버리면은 의식주 즉 체를 생하는 능력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능력이 부족한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이 상당히 빈약한 삶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역학선화 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묘로 보지 않고 요 식신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자금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것은 장생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것이 깨져버린 완전히 식신은 의식주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남녀 모두 즉 자식과 관성이 충을 하는 형국에 대해서 잘못하면 남편복, 재물복이 상당히 부족하고 즉 자궁폐쇄증 무정자로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주포리를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사주포리를 자주 보시고 이해가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셔가지고 사주와 많은 사람의 사주를 보시면 그때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이분들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